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2024년도 내년 제주도 예산과 제주도 교육청 예산 편성이 이제 확정됐습니다. 특히 제주도 교육 예산은 여느 해보다도 도의회에서 감액 조정된 부분이 많았는데요. 집중진단 제주 오늘은 2024년도 제주 교육 예산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교육 예산에 있어서 세심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희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명기 제주도 교육청 교육예산과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명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남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예결위 의원이기도 하신 거죠? 예, 예결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제주도 교육 예산 문제 없는지 지금부터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교육 예산 어느 해보다 좀 감액된 부분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본 예산이 지난 올해 예산보다도 한 0.2%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세수가 줄어든 측면들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2024년도 예산을 다 줄였는데 늘어난 곳이 제주, 세종, 충남인가요? 이렇게 세 곳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내년 예산을 이렇게 특별히 지금의 예산 규모 안에서 좀 늘려야 됐던 이유가 있었는지 먼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늘어난 규모가 한 0.2%, 28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네. 이게 타시도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타시도도 1% 내외에 감된 그 교육청들이 한 4군데 되고요. 뭐 크게 좀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크게 예산이 뭐 증액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정이 네. 그 세수가 좀 부족할 때 가용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걸 투자 안 하는 거는 현재 학생들이 어떤 과거의 학생이나 미래 학생 대비 교육 재정의 어떤 수혜를 덜 받는 그런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가용 재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 재정의 형평성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어쨌든 감액 부분 굉장히 좀 많이 나와서 언론에도 많이 주목되고도 했었는데 의회에서는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 잡은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뭘까요? 우선 고희숙 의원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이제 세입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 이전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 교육청 예산 구조상 세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세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세출이 28억 정도 늘었죠. 그래서 이제 증액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은 그동안 우리가 적립해 두었던 기금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에는. 그래서 세 종류의 기금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편성을 하고 있고 또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설 예산과 관련해서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같이 제출되었는데 2024년 본 예산 편성이 2025년, 2026년에 이제 지방채 발행을 이제 그 염두에 둔 예산이다. 그걸 근거로 해서 24년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안정적이어야 할 교육 예산이 지금 향후 경제 전망이나 또 저출산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내부적인 어떤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그래서 당연히 세입이 줄어드니까 모아둔 기금을 갖다 쓰고 또 향후 지방채 발행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2024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내적인 어떤 조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감액이라고는 했지만 실은 감액한 것이 다른 데 증액했다기보다는 기금으로 다시 또 편성을 하면서 이걸 좀 더 차분히 고민하고 세출에 대한 고민을 하자 이런 의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반 예산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고희숙 의원님이 좀 복잡하게 들리게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이남근 이게 조금 간략하게 예. 교육청 예산은 세입은 어떤 재원으로 세입이 됩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은 그 중앙 정부 이전 수입,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그 특별 회계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전 수입해는 수입이 있고요. 그게 한 그냥- 1조 7천억 정도, 1조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그거 되고 네.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는 수입, 네. 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한 2,7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타 이전 수입은 뭐 한 3억 정도 되는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로 돼 있고요. 아, 그럼 지금 예산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 수입이 저러보니까 그게 한 대부분이고 70% 이상을 70% 이상이고 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제주도에서 다시 이전되는 네, 도에서 수입이고. 이전하는 수입 또 기타 이전 수입 해가지고 제주도 교육청의 자체 수입은 거의 없다 이런 말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없다. 네. 네.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그 예산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수입 그러니까 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오는 수입이 몇 프로 정도 줄어든 겁니까? 작년에 대비하면. 작년 대비 이게 잠시만요. 이게 그걸 갑자기 과장님 한 몇 프로 네. 정도 줄어든 한 거예요? 9%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중앙 이전 수입에 그 의존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뭐 저희들 그 중앙 이전 수입이 그 세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재부에서 59조 원 그 당초 예산액 대비 지금 세수가 덜 거쳤다라고 해서 그 올해 예산 저희들 추경에서도 한 1,600억 정도 네. 그 세입이 감됐습니다. 예, 그런 뭐 그 어떤 사회 그 경제적 흐름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원래 본 예산 대비로는 거의 한 10% 정도 지금 덜 오는 상태입니다. 아, 예, 그에 네. 따라서 저희들 기금 회계에서 네. 한 1,578억을 그 교특으로 전출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전되는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부분을 기금으로 지금 네, 낸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년에도 기금으로 이 예산을 잡은 적이 계속 있었습니까? 저희들 올해 일추에도 한 60억 정도는 기금으로 썼고. 예, 기금에서 당겨서 썼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들 기금 종류가 지금 세 개가 있는데 네. 그 설립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속적으로 금액은 지금까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출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선 이게 예산 부족한 부분을 기금으로 쓰는 게 별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의회에서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 같고 이 약간 시각 지금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할까요? 지금 이번 예산의 특징 조금만 더 이남금 의원님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 세입이 좀 모자란 상태에서 본청의 생각은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 아까 고이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세입이 모자라면 그 모자란 세입에 맞춰서 세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우리가 가장 유사시 필요시에 했던 학교 설립 기금이나 여러 가지 기금들을 땡겨와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전국 그 교육청 중에 세 곳 중에 한 곳인 저희 제주도가 증액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도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외에도 그 지방채 계속비 사업에서 2025년도부터 교육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여기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입은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없는데 빚까지 내가면서 이 교육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 제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얘기를 말씀들 들어보니까 기금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지방채까지는 안 된다. 지방채까지는 안 안 된다. 된다라는 이 게 입장이 저희 하나가 있는 것 의원님들이 같고. 안 된다라는 표현보다도 야, 지방채는 최소화시키는 게 맞지 좀 않느냐. 무리지 네. 않냐라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기금을 쓰는 것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유사시기 때문에 쓴 거다라는 네. 입장이신 것 같고 의원님들은 지금 유사시가 아니지 않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건 사실 긴급할 때 쓰라고 만든 네. 거잖아요. 그 긴급하냐 안 하냐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형평성 때문이다. 교육의 형평성 때문에 한 것이다라는 건데 또 의원님 두 분은 이 입장에 대해서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측면이 조금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측면들을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보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교육청에서는 지금 긴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이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이 토론 조금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예산을 실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전년에 비해서 내년 같은 경우 지금 조금 증액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정책 사업별로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년 인건비가 1.9% 상승됩니다. 인상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1.5% 2.5% 인상됐는데 2.5%. 네. 이게 그 전체적으로는 그 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담금이 좀 늘어가지고 한 300억 정도 올해보다는 지금 더 소요됩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랑 그다음 교육복지 부분에서 조금 증액이 됐고요. 비율상입니다. 네. 그럼 나머지 지금 저희들 정책 사업을 12개로 관리하는데 8개 정책 사업은 지금 전부 올해 대비 비율상으로 가미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학교 시설 여건 개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보다 한 15.1% 정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예산은 줄었다. 아. 그래서 시설에 올해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땡겨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혜수 의원님? 네. 네. 10개의 정책 사업 중에 어쨌든 12개 12개? 예, 12개의 정책 사업 중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인건비라든가 이제 이런 예산을 빼고는 나머지는 좀 감액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교육청에서는 그런 말씀이신데 의회에서는 이제 1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속적으로 도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운용에 있어서의 개선해야 될 점들을 지적했었습니다. 네.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시설 예산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제 감액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시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그거를 이제 계속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15.1%를 줄였다고 하는데 네. 의원님은 또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네. 조금 전체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 도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시설 관련한 전체적인 물량도 늘었고 네. 각 시설마다 사전 기획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처음에 시설 예산으로 잡았던 것보다 진행되면서 예산이 또 상당히 많이 또 올라갑니다. 증액돼서 올라가고 있는 이 구조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지금 이제 감액이라고 하시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증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 예산이 우리 교육청 전반적인 예산 구조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의회에서는 계속 했었고, 네. 예, 그리고 이번에 기금을 그동안도 이제 가져온 경우가 있다고 하시지만 그 규모가 이번이 최대입니다. 1,577억 정도. 기금에서 땡 경우는 1,578억. 예, 1,578억 예.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했었던 그 기금을 가져오는 폭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지방채 발행까지 염두에 두는데 지방채 발행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시설비거든요, 지금. 네. 그렇다면 지방채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하고. 우선은 기금 부분만 조금 기금만 정리를 얘기한다면 하고. 네. 그렇다면 이 최대의 기금을 가져올 만큼의 필요 불급한 사업들인가에 대한 조정이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도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잘 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지적인 거죠. 근데 과장님 더 붙이실 말씀 있으셨습니까? 저희들 원래 기금을 내년 예산에 땡겨오는 거는 맞는데 원래 본예산 심의에서도 의회에서 아까 계속비 사업 관련 네. 제주1고 교실 증개측 사업 등 한 3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계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의원님들이 또 염려하시는 800억 25년도 800억, 26년도 900억 지방채 발행 액수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시점에 단지 추계액입니다. 항시 변동이 되고 저희들이 만약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내년 시점의 어떤 세수 경제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보고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금은 저희들이 한 3,800억, 3,900억 정도 지금 적립돼 있는데 수년 동안 적립했던 겁니다. 근데 네. 올해 내년이든 올해 지금 2회 추경이든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세수가 악화된 상태에서 이럴 때 쓰라고 지금 적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금액을 저희들은 집행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 쓰려고 모아둔 건데 지금이 쓸 때냐 아닐 때냐에 따라서 지금 말씀이 굉장히 틀린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남금 의원님 그러면은 지금 계속 지금 두 분 말씀에도
오가는 말씀의 핵심 사업이 시설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교육청에서는 15.1% 정도 줄였다. 근데 계속 사업으로 생각하면 줄지 않았고 늘어났다. 이런 말씀인데 시설 사업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시설 사업을 얘기하면 지금 교육청 전체 예산 부분의 한 10%에서 한 12% 정도 그 선에서 12%. 왔다 갔다 하는 것 12%. 같은데요. 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 TV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 친구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계속 막 1,000억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큰 맥락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이 지금 앞으로 지금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 수입 규모, 우리 가정으로 얘기하면 아빠의 수입은 예정돼 있는데 네. 아빠가 공약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위에서 엄마 입장인 도의회에서 보면 이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한 해 한 해는 지나갈 수 있겠으나 2년, 3년 후에 과연 이게 목돈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아까 기금 얘기도 하셨지만 적금으로 해둔 걸 벌써 깨버리면 진짜로 그때 필요할 때 못 깰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도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하나의 사업이 4년,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게 그 계속비 사업들이 규모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최초 계획할 때는 한 100억짜리 사업이었다가 이제 사전 기획이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기면서 300억 미만으로 한 280억, 200억에서 280억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마장장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구조에 도의원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러면 이제는 기금 그냥 필요한 그때그때 기금 끌어다 쓰고 지방채 끌어다 쓰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잘 안 되는 사업은 안 된다고도 얘기하고 되는 사업도 규모에 맞춰서 우리 사정이 이러니 양식만 먹지 말고 어디 가서 진짜 8,000원짜리 백반도 먹으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현행 학생들하고 미래 학생들에게 이게 맞출 수 있게끔 이런 사전 작업이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의 문제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럼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덧붙여서 이제 기금 사용이 진짜 필수 불가결한가? 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관점의 차이인데요. 의회에서 보기에는 지금 도교육청의 세출 구조를 좀 더 조정한다면 이렇게 대규모의 기금을 지금 쓰지 않아도 될 상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의원님이 거죠.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시설비입니다. 시설은 지금 15.1% 줄였다고 하는데 15.1% 줄였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물량은 지금 늘어난 상태거든요. 더 줄여야 된다? 예, 더 줄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남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설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몇 년에 걸쳐서 편성되다 보니 네. 그게 원래 처음에 그 계획해서 편성된 예산 대비 내년 되면 다시 예산이 늘어나고 이렇게 증액되는 예산에 같은 한 사업에 있어서 이게 증액되는 폭이 상당히 크다 보니 이 예산의 감당을 앞으로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걱정이 된다. 네. 이런 거죠. 그 시설비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번에도 논란이 많았던 정보화 사업 관련.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인 흐름을 어느 만큼 반영해서 학생 교육에 투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노트북, 태블릿 PC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선 지금 시설 얘기를 조금만 얘기하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설 사업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과장님 대충? 네. 지금 뭐 저희들 그 시설 사업은 아까 우리 이남근 의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계속비 사업에 얹혀 있는 사업들이 있고 단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단년도 사업은 제외하고 계속 사업. 계속 사업이 원래 본 예산 1추까지 2추 정리 추경까지 감안했을 때는 한 65건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65건 정도 나오는데 네. 이건 저희들이 그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총액이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데 과장님 총액이 확정됐다고 하시는데 이제 저 이남근 의원님 말씀은 처음에 했던 액수가 후반부로 갈수록 늘어났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총액이 확정됐는데 네. 뭐 어떤 변경 절차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네. 뭐 한 번 계획 세우면 그게 완전히 고정되는 게 아니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경도 하는데 저희들 한 65건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수치를 갖고 있고요. 이게 또 읍면 지역이 지금 과반수가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읍면 지역 간의 어떤 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들이 그 시기적으로 맞게 투입이 돼야 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수준의 거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를 저희들 25년, 26년에 지금 800억, 900억 했지만 이번 그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네. 세 건의 사업이 그 부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든 금액이 한 거의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5건 중에서 지금 3건은 줄인 거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빠지고. 빠지고 아예. 예, 예. 빼고 65건. 예. 네네. 그 그 3건 때문에 한 800억 정도가 줄었다. 600억 정도가 600억 줍니다. 정도. 예. 주는 게 25, 26년도에 투입될 예산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술적으로만 해도 지금 25년도 800억이 그 25년도에 한 300억 정도 주는데 500억 이하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올해도 그 세수가 59조 원 줄어서 저희들 1,657억의 어떤 그 세입이 감됐는데 그 지난 금요일 날인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수가 잘 거쳤는지 그 200억을 또 교부금을 더 그 지원하겠다라는 그 얘기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면 저희들이 지금 가장 지금 악화된 상태에서 지금 편성하고 좀 계획된 건데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선 지금 예산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잡은 거다. 세입 자체를 가장 적게 계산해서 지금 잡은 부분이고 그리고 시설도 지금 교육격차 해소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들에만 하고 있다. 이게 한 65건 정도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이 두 분 의원님들은 이 시설이 과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의견차가 큰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할 때 65건 중에서 예를 들어 사례로 이런 사업들 자체가 문제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예로 65건 사업 중에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과하다 하는 부분이 이게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요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고 이러면 괜찮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기획 용역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의 학교 의견을 듣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제어 장치가 없네요. 교육청에서. 예를 네. 들어서 학교 학생이 이제 50명밖에 없는 학교예요. 전교생이 50명이다. 네, 전교생이 50명이에요. 네. 학령 인구 감소는 이제 눈에 보듯 뻔하고요. 네.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앞으로 한 4년, 5년 후에 준공이 됩니다. 네. 4년 후에 준공이 됐을 때 학생 수는 한 30명 남짓이에요. 지금 추산하는 게 네, 추산하면 네. 뭐 30명에 35명 되겠죠. 근데 그 체육관을 짓는 예산이 100억입니다. 모 학교에 지금 체육관 예산이 100억인데 네. 학생 수가 떨어진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35명, 한 40명, 진짜 막 많이 잡아야 40명 정도 잡는데 10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네. 근데 이 100억의 예산이 과연 쓸모가 있는 100억이냐? 과연 이거 우리 교육 가족들한테 훨씬 더 좋은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시스템에 투입되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게 우리 의원들 생각이고요. 의원들 생각이고. 근데 이제 이런 시설비 부분은 각 지역의 민원, 아까 우리 김명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에 지금 소외감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좀 과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좀 예. 과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과하다는 얘기죠. 저도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데 네. 살아보면 시골 학교들의 운동장이나 이런 뭐 체육 시설들을 사실 또 지역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는 네.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얼핏 듣기에는 아까 100억 정도의 체육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제주도랑 함께 만드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 실제 학생들뿐이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만들면. 예, 비법정 전입금으로 도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예. 지금 뭐 요 근래 지어진 체육관 대부분이 그 자치단체에서 비법정으로 전입받고 그다음에 그 완공 후에는 주민들이 또 사용하고 그런 구조로 그러면은 가고 있습니다. 순수 교육청 예산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네요. 근데 이제 아까 네. 그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비법정 전입금 들어오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근데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학교 복합화 시설이 제주도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제주 북초등학교의 김영수 도서관이라고 네. 이건 학교 교육청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쓸 수 있게끔. 네. 물론 제도적으로 우리가 학교 운동장을 동네 분들이 다들 이용은 하시죠. 네네. 학교 시설을 다들 이용은 하시죠. 그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원하는 게 학교 복합화 시설 쪽으로 오라. 뭐 돌봄 시설도 마찬가지고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함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화 시설로 만들어라 하는 게 우리 이번 정부에도 추세인데요. 이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모자라지 않냐, 이런 예산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럼 이런 복합화 생각도 시설을 하고 할 때 제주도에 재정이 좀 더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저 정도 들어오고 처음 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니까요. 교육청이 지금 워낙 어마장장한 시설비 사업을 하는데 시설비 사업을 감당할 시설 직원들이나 이런 역량이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시설과 직원들이 역량이 좀 많이 좀 모자란다. 떨어진다는 표현보다 인원도 좀 모자라고 모자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 실제로 800억 공사, 900억 공사의 감리비만 한 100억 이상이 책정이 됩니다. 네. 이런 거는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약간 제도 조정을 해가지고 좀 이게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교육청 차원에서 안 된다면 아까 우리 사회자님 말씀한 대로 도청에서 이런 시설, 이런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하면 지금 이게 우리 지금 교육청 예산 아까 65건의 전체적인 예산을 따지면 그게 총액을 따지면 한 조 단위 넘어가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조 단위는 안 넘어가나요? 제가 볼 때는 조 단위 가까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5천억 대입니다. 5천억 대인데 이게 단년도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러니까 29년도까지 전체 추계한 29년도까지 예. 되면 총액.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또 얹혀지는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런 이제 도청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비에 절감하고 그 절감한 거를 우리 교육 가족들한테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교육위원회의 생각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목적 체육관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어떤 교실동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뭐 수업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다목적 그 체육관의 어떤 규모에 대한 문제는 한 번 더 뭐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 학생 수가 뭐 50명이라고 해서 뭐 이거는 하겠다. 뭐 아주 작게 짓겠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일단은 그 적어도 다목적 체육관은 교실동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도서 지역까지도 다목적 그 어떤 그 강당은 다 설치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어떤 규모의 어떤 그 너무 크게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그다음에 조정이 좀 필요한 것들은 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럼 일단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중에 변경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이 금액에서 늘어나는 부분들 네. 혹은 이 시설을 제주도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앞으로 논의거리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이후에 좀 더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걸로 우선은 조금 정리를 하고요.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아마 의회에서 언론에 나온 것 중에는 가장 많이 좀 이렇게 비판이 있었던 지점들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중학교 1학년들 노트북 지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태블릿 PC를 3, 4학년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는 것이 처음에는 상임위에서 감액되었다가 본회에서 다시 부활한 거죠, 애결위에서. 예,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애결위에 소속계신 이난건 의원님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이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는 태블릿 PC 3, 4학년 태블릿 PC하고 학교의 그 통신망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을 우리가 이거는 좀 시급한 부분이 아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가 그거를 논의하는 기본적인 구조가 지방채 부분을 좀 더 줄이고 이거 여러 가지 부분을 지방채 없이 지금 이 짜여진 예산 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감액을 했던 부분.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증액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쓴 게 아니고 정보화 기금에 넣으려고 했던 거. 시기적으로 약간 뒤로 미치자고 그랬던 거고요. 예결위 과정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게 뒤로 밀렸을 때 이게 개설 사업이 시간이 좀 뒤로 밀리면 2025년 그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약간 문제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이런 부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망하고 태블릿 PC 사업은 그래도 기존대로 가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 초등학교 3, 4학년 올라간 아이들은 태블릿 PC 다 다시 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내후년이 되는 내년이죠. 예, 내년에 준비해서 내후년 3, 4학년들이 25년 3, 4학년부터 예. 받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중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보실 때 이 노트북 사용 지금 굉장히 지금 문제들은 지적 많이 됐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 대응 방안 혹은 대책 이런 것들 좀 마련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뭐 그 타치도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실은 노트북 보급도. 그래서 저희들 그 올해
그 1학년들한테 지금 보급을 했고 뭐 내년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만은 상당 부분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떤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뭐 완벽한 계획을 뭐 수립하는 거는 곤란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 문제점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교사 연수라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고위수 의원님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나 좀 예.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예,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쉬운데요. 그 지금 시대적으로 어쨌든 디지털 교육과 관련돼서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뭐 AI 시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에듀테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그냥 저희들이 어떤 도구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 부분이 학습에 활용할 만한 어떤 교수 학습의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는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제반 학교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림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걸 지급할 때부터 이런 우려 사항에 대한 제안들을 교육청에 많이 했었고 1년 동안 사용한 결과를 저희들이 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7월에 원래 7월에 네. 그 사용과 관련된 학습에 어느 만큼 활용되고 있는지 또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이제 설문조사를 도교육청에서 한 결과를 냈습니다. 보면은 월 1회나 2회 정도 이렇게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여러 면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어떤 태블릿 PC를 다시 또 우리가 도입을 하거나 학습에 도입을 하거나 관련된 어떤 유선망을 갖추거나 할 때는 지난번 드림 노트북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더욱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준비에 대한 질문들을 의회에서 드렸었고 교육청에서는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이제 적립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 쟁점이 2025년도부터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예. 보급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아니 그거는 쟁점이 아닙니다. 지금 그걸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일이 아닌가요? 그냥 보급할 겁니다. 네, 그래서 보급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희수 의원님 말씀은 정부의 이 디지털 교과서와 그리고 제주에서 보급되는 이 태블릿 PC를 어떻게 좀 연계할 것인지 혹은 그런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 그게 기반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니 저희들 사전에 이거를 태블릿 PC를 지금 저희들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2025년 되면은 이 모든 교과서가 다 디지털로 바뀌는 건가요? 4개의 교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 교과목? 두 개 교과목. 두 개 교과목? 예, 먼저 수학 영어만 먼저 바뀌는 걸로 하겠습니다. 3, 4학년은. 그래서 연차적으로 좀 그러면 2025년 3, 4학년들의 수학 영어만 디지털 교과서로 수학 하고 영어만. 예. 그 뒤로 이제 확장되어 간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우선은 이 부분 또 이런 정도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끝으로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하기로 했었던 시급해서 기금을 쓰느냐 이 시급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기금 사용에 대한 얘기가 정리되었고 끝으로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들은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4년 5년이 되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지방채가 그 빚이라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상당 부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는 그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수입의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고 그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어떤 그 비용 부담의 어떤 공평성도 좀 그 분배하는 그런 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금액을 발행하는 거는 저희들은 뭐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지방채를 발행하면 우선 그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25년도 발행을 추계하고 해서 24, 28 중기 재정 계획에 지방채 발행 그 추계액을 그 의회에 제출해서 이렇게 조금 의회에서 지금 말씀들을 주시는 건데요. 그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고 교실 증축권 등 3건이 공유예산 심의에서 부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25년도 소유액이 316억 원, 26년도가 265억 원에서 한 70억 이상이 감액이 됩니다. 네. 그랬을 그랬을 경우 25년 지방채가 800억에서 484억, 29년도는 912억에서 647억으로 축소가 됩니다. 네. 예. 그 당초 한 1,700억 정도 할 것을 한 1,200억 정도 될 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일례 네. 추경 이후에 발생 예정인 그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네. 시기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60억의 사업에 대한 아까 규모의 문제를 좀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그 규모의 어떤 재검토라든지 연부액 조정을 통한다면 크게 지방채를 지금 의원님들이 뭐 염려하시는 것처럼 뭐 거의 뭐 1,000억대 발행을 안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예산의 어떤 연도별 평탄화 작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교육청 입장에선 교육 형평성을 지금 가장 많이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의회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이신 것 같아요. 어느 분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네. 형평성 문제 부분에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뭐 지방채를 쓴다거나 뭐 이런 뭐 형평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만이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냐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들 눈에 보기에 우리가 전문가적 입장이 아니라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아끼고 쓰고 하면 그 800억이라는 지방채 처음 계획했던 800억이라는 지방채를 안 쓸 수 있지 않나라는 계획하에서 예산도 한 580억 정도를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삭감해도 우리 집행부에 동의를 했던 거고 맨 처음 할 때 예결위 통과하면서 좀 약간 바뀌어졌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방채 부분 진짜로 수입이 없는 아빠의 월급이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살림을 어떻게 사는 게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 환경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고민 지점이 있는 거죠. 지금 지방채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약간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교육청 입장에선 지금은 세입이 적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세입이 늘어나면 나중에 또 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의회에서는 이 지방채가 지금 있는 예산 구조, 이 구조를 조금 지금 있는 구조에서 약간 불합리한 거를 제거하면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하고 네. 그 전제가 예, 전제가 뭐 자체 수입이 지금 없는 교육청이 뭐 지방채를 발행하고 하는 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실은 저희들 자체 수입이 그 예산 과목상으로는 1% 내외입니다. 네. 경미한데 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수입도 자체 수입이 되고 세외 수입도 자체 수입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뭐 지방교육세든 시도세든 이게 법정 정액률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저희들 법정 이전 수입이긴 하지만 자체 수입의 성격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게 한 15% 정도 되거든요. 한 2,700억 정도. 그래서 이게 자체 수입이냐 딱 하게 말했을 때는 저희들 뭐 자체 수입이랑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그 비교했을 자체 땐, 수입이 예. 앞으로 추계를 쭉 보면 지금 이 예산 상황이나 이제 경제 상황이나 우리 세수 수입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 쇼크가 온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저 작년에 비해서 확 떨어지는 예, 쇼크가 온 그래서 상황이라서 저희들 기금도 그거를 걱정하는 썼습니다. 거죠. 기금도 쓰는 이 상황이 쭉 갈 거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이제 아껴 써야 된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면 지금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 환경이 앞으로 10년 후에 아이들한테 똑같은 교육 환경을 주려면 아껴 써야 된다. 저희들 예측입니다만은 그 올해도 지금 뭐 도청 같은 경우는 뭐 1,027억 아마 이번 정리 추경 때 더 오고 저희들한테도 한 200억 더 옵니다만은 지금 뭐 낙관하는 건 아닙니다만 경제는 상당히 뭐 좋아질 걸로 저희들은 봅니다. 올해보단. 그렇다면 저희들 세수 추계한 부분에서 뭐 교부금이든 뭐 법정 전입금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이든 저희들 추계했던 것보다는 상당 부분 뭐 나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계속비 사업의 어떤 과다라든지 그다음에 건건에 대한 어떤 금액의 어떤 과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내년 1추 본 예산은 끝났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서 반영하겠다. 에서부터는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기간이라든지 그다음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시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하려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일단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지방채를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 뭐 발행 한 번도 안 했던 걸 또 발행하는 걸로 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학교 시설 여건 개선으로 15년도에 네. 한 200억 정도 또 발행했던 또 사례도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네네.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주도 교육청 유사 일에 지방채를 4번 발행했습니다. 4번 발행했고 3번은 교육부가 교부금 관련해서 교육부가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교육부가 물어줬습니다. 예, 제주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건 한 번입니다. 200억. 근데 지금 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의회는 제주도 교육청이라는 세수 구조를 그 세입 구조를 갖고 있는 교육 예산에서는 지방채는 정말 필수 불가결할 때 빚을 내는 거 아닙니까? 빚을 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만약에 어떤 재난 상황이라든가 아이들의 교육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럴 때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 이 시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는 아주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번 2024년 본예산에서는 1,700억이라는 거를 예상하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의회에서는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시각차가 있다. 그리고 12개의 정책 사업 중에 지금 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평성을 얘기한다면 다른 교육활동 부분에 대한 예산의 고려가 더 많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빚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시설 사업을 하겠다.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그럴 정도로 시설 사업이 급하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것이 서로 다른 점인 네,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예.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는데 시설 사업과 계속 지금 물려서 네. 가는 얘기 같은데 이런 정도로 조금 얘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 뭐 이렇게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한쪽에선 지금 카드를 지금 이 정도 끌고 쓰면 나중에 우리 수입이 없는데 이 카드 메꿀 수 있겠냐라는 거고 한쪽에선 우리가 수입이 늘어날 거니까 괜찮다라는 입장이 좀 차이가 나는. 하나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걸 지방채 관련해서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1,700억 하면 그게 부담이 저희들 그 순세계 이여금이 보통 한 350억 정도 나옵니다. 그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들이 지금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게 네, 그렇다고 예산 편성 한다면 과정에서 남는 돈이 그 정도다. 예. 네. 그거 한 지금 뭐 50% 정도만 해도 그 1,700억 정도 지방채는 큰 부담 없이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고요. 그게 또 지금 아까 좀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 발행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측했던 800억, 900억대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가서 뭐 판단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남는 돈으로 이 빚도 메꿔낼 정도로 지금 제주도 교육청 예산은 좀 튼실한 편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해주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남근 의원님이 아빠 공약 때문에 지금 돈이 자꾸 들어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빠 공약이 사실 교육감 공약 사업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걸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 때문에 편성됐다고 보기보다 시설비 예산이라는 부분이 좀 과다하다는 게 우리 교육위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이고요. 교육이 과다해지는 부분이 이렇든 저렇든 교육감님이 현장을 다니면서 소통을 하면서 여기저기 우리가 돈 쓸 거리를 만들어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밖에서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큰 소리 치고 네. 엄마는 안에서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이런 형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강수 교육감이 모셔서 하는 사업들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이어진 그건 겁니다. 아니고 예. 과장님 쭉 그렇게 이어진 얘기하시면 겁니다. 제가 뒤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건 이제 얘기 안 하기로 하고요.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뭐 우리 김강수 교육감이 소통도 아주 잘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예산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교육청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1,000원을 쓰더라도 우리가 800원, 700원에 쓸 수 있는 걸 우리 교육위원들 보기엔 그냥 1,000원 드리는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좀 더 애껴 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교육감 공약, 도의원 공약, 교육의원 공약 뭐 이런 사업들 늘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이런 사업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한번 조금 더 진솔하게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토론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 예산 관련된 쟁점들 기금이나 혹은 지금 지방채 발행
혹은 이렇게 할 만큼 지금 시급한 상황인가에 대한 인식 차들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이런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토론 이런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좀 못다한 말씀들 한 30초 정도씩만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희숙 의원님. 네, 도민 여러분. 교육과 관련돼서는 대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의 변화 또는 시대적인 상황의 변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령기 아동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 교육 예산 관련해서는 가장 안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면밀한 편성과 또 심의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육위원으로서는 그 역할을 앞으로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그 제주교육의 미래는 변화의 물결에 제대로 대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그 예산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 정책에 온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남근 의원님. 이제 오늘 규정한 토론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조금 전에 교육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 어른들이 잘 결정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진짜 어느 지역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빛날 수 있도록 저도 포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교육청 예산 부분이 좀 더 이런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아주 좋은 결과물로 탄생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시고 토론해 주신 우리 고희숙 의원님 그리고 이남근 의원님, 김명기 과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들이 가진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잣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에 논란이 된 제주도 교육청 예산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무엇이 시급한 사업인가 아니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중요한 사업은 무엇인가 이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어디에 강조점을 둘 것인지 보다 많은 논의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